저는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캠핑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실제로 많이 다녀보니까 이 캠핑카를 가지고도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구나. 자, 내부를 둘러봤으니까 외부로 나가 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날이 밝아서 어닝 아래 보시면은 길다란 LED 바가 있습니다. 어닝 아래에서 생활할 때는 저 LED 바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날이 밝은데 어두운 데서 키면은 진짜 끝내줘요. 이 주변이 다 그냥 밝혀질 정도로 진짜 밝습니다. 어닝은 툴레 옴니스터 제품이고요. 어닝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많이 없긴 했어요. 아무래도 해변가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잠깐 펼쳐놨는데 바람에 취약하더라고요. 다리를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팩 같은 걸로 고정을 하면은 되긴 하는데 어닝 사용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잠깐 펼쳤다가 접어놓고 바람이 없는 마지막 날 여수 낭도에서는 꽤 괜찮게 사용을 했어요. 비가 계속 내리는데 이쪽으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비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닝을 펼쳐 놓으니까 비로부터 보호가 돼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이제 뒤쪽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주방을 빼놨어요. 이렇게 개수대가 있고 수전이 있습니다. 제가 수전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딸내미한테 잡아달라고 막 그랬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수압을 나름 조절하면서 물을 쓸 수 있고 위로 제끼면은 물이 계속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용하면서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조절이 안 돼서 물도 소모가 빠르고 너무 튀어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수압 조절기를 달아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이 수저 받침을 넣어가지고 안에 젓가락, 집게, 가위 등을 정리를 했고요. 이 아래는 450g짜리 가스가 쏙 들어가는 높이입니다. 이 가스를 놓고 트레이를 넣어도 걸리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 공간에는 커피나 이런 것들 넣고 우측에 가장 큰 공간에는 코펠이랑 키친타올 등을 눕혀서 넣으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꽤 활용 잘했습니다. 이 콜맨 스토브 가성비의 콜맨 스토브죠. 요즘엔 투박해서 잘 안 쓰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산재 캠핑카에는 이 콜맨 스토브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방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바람막이 기능도 있고 가스를 동시에 두 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쪽에선 고기 굽고 한쪽에선 찌개 끓이고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바람막이 뿐만 아니라 기름 같은 걸 튀는 것도 막아주다 보니까 안으로 기름 들이치는 게 좀 덜 해가지고 꽤 괜찮았어요. 옆에 남은 공간에는 식재료나 음식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데 공간이 충분해서 좋더라고요. 수면 짜투리 공간에는 쓸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소화기가 들어있고요. 여기 있는 220 콘센트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멀티탭을 하나 꽂아가지고 실내로 빼놨어요. 그래도 트렁크 문을 닫는 데는 전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멀티탭 하나로 여기서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딸아이가 고데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 정말 잘 활용을 했습니다. 조리할 때는 이렇게 트렁크 쪽에 커다란 LED 바가 있어가지고 전혀 부족하지 않게 사용을 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방이 이렇게 뒤에 있다 보니까 오프형이고 어쩔 수 없이 트렁크를 열어놓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분명히 내부 난방이 안 되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위드몽이라는 차박 텐트를 함께 구매를 해가지고 저한테 사용을 해보라고 주셨거든요. 텐트 치고 오는 게 사실 좀 귀찮긴 한데 막상 쳐놓으면은 안에 보온도 잘 되고 차박 텐트를 친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를 틀어놓고 여기서 조리를 하면은 안에 정말 따뜻하게 음식을 하면서 따뜻하게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밖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음식을 챙겨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서서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차박 텐트를 쳐놓으니까 음식하는 동안에도 춥지 않고 아이들도 기다리는 동안 추위에 떨지 않아서 정말 활용을 잘했어요. 산재 캠핑카 같은 경우는 차박 텐트와 함께 활용을 하시면은 효과를 배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옆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이 워낙 크잖아요. 커가지고 여기에 수아의 24인치 캐리어를 쏙 넣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걸 빼면 사실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수아가 옷을 많이 챙긴다면서 캐리어를 큰 거를 욕심내는 바람에 여기까지 24인치 캐리어가 꽉 차지를 했고요. 위에는 실제 사용은 못했지만 혹시 몰라 챙겨간 체어들이랑 그 외에 기타 장비들을 수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식사를 챙겨줄 때 낮은 좌식 테이블 사용했잖아요. 그 테이블이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같이 활용을 잘 했고, 이건 툴레에서 함께 대여해 주신 오거나이저인데 아무래도 한 군데에 머물면서 정박하는 캠핑이 아닌 이동하면서 거의 숙박의 용도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거나이저까지는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버려놓으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혼자서 아이들 챙기면서 그것까지 하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오거나이저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 여행에 낚시까지 욕심을 냈으면은 낚싯대도 제 걸 챙겨갔을 텐데 낚싯대까지는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샘플 낚싯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퓨즈가 나가서 전기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정말 애먹었을 때 세븐이어스 관계자분의 부모님 댁에 가서 상전을 충전해가지고 하룻밤 신세를 잘 졌죠. 확실히 상전이 진짜 센 게 저거 꽂으니까 냉장고 키고 안에 전기 쓰고 노트북 쓰고 전기장판 막 풀로 다 때려도 14V까지 충전이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역시 전기는 한전. 중간에 여행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퓨즈가 나갔을 때 그냥 캠핑장을 다닐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 전기가 조금씩 부족하니까 사용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껐다 이것도 번거로워 가지고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오토 캠핑장에 가서 전기를 꽂아 놓고 사용하면은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캠핑장보다는 화장실만 깨끗한 차박 가능한 곳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까지 그냥 서슴없이 찾아와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퓨즈 교체해주러 진도까지 내려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카 옵션은 아니지만 툴레에서 이번 여행에 도움을 주시면서 이렇게 루프박스까지 대여를 해주셨어요. 사실 캠핑카라서 안에 장비 수납도 충분할 텐데 굳이 루프박스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박 여행이나 2박 여행에는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는 14일 동안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옷가지와 여러 가지 짐들을 챙기다 보니까 캠핑카 수납 공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븐이어스에서 대여해 주신 차박 텐트와 저와 둘째 호성이의 20인치 캐리어를 2개 넣어서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캐리어가 없었으면은 안에 짐들 정리가 안 돼서 진짜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물론 단점은 2.1m에 해당하는 지하에는 스타렉스가 들어갈 수 있지만 루프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2.3m 이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떼었다 붙였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루프박스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이 차량도 풀옵션으로 세팅된 차량은 아닙니다. 몇 가지가 빠져 있긴 한데 제가 마침 카탈로그에 있으니까 가격과 기본 그리고 풀옵션까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물론 차값은 제외입니다. 차값을 제외한 안에 캠핑카 시설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장비와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1200만원 부가세 별도고요. 럭셔리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딥사이클 배터리 300A, 인버터 2kg, 주행 충전기, 그리고 AC/DC 충전기, 실내 수전, 40L 12V 냉장 냉동고, 700W 전자레인지, 2kW 무시동 히터, 24인치 TV, 무선 미러링이 가능한 청수 15L, 오수 15L, C플루 워터 펌프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캠핑을 하는데 최소한의 옵션이라고 보여져요. 이것만 있어도 캠핑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캠핑카를 한다면은 300만원만 추가해서 1500만원에 맞추면은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상당하거든요. 개별로 읊어드리면은 딥사이클 배터리 200A 추가되는 거죠. 총 500A로 툴레 2600짜리 어닝, 슬라이딩 싱크대, 어닝 아래 2m짜리 LED, 2열 3열 트렁크에 커튼,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냉장고도 50L로 10L 업그레이드, 그리고 휴대용 변기까지입니다. 이거를 개별 가격으로 치면 365만원이에요 그런데 300만원만 추가하면은 이 옵션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옵션질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차피 얘는 지금 럭셔리하고 프리미엄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300만원 더 추가하셔서 풀옵션으로 하시는 게 더 싸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럭셔리만 사용을 했다가 이 옵션 필요해서 추가할래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그 돈이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요. 뭐든 그렇지만 작업할 때 한 번에 해야지 하는 사람도 편하고 더 깔끔하게 마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자면은, 장점으로는 르노 마스터나 현대 솔라티 이런까지 보고 있는데 가격대가 진짜 말도 안 돼요. 뭐 차값만 봐도 한 6천만원, 캠핑카 옵션 넣으면 1억이 훅 넘어가는데
사실 차 한 대에 1억을 투자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도 욕심은 나긴 하지만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스타렉스에 1,500만 원만 투자하면은 서서 생활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캠핑카 고민하시면서 여유가 된다면은 1억짜리 캠핑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사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가성비 중심의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은 스타렉스 중고로 한 대 장만하셔가지고 1,500만 원 투자해서 캠핑카 꾸며서 다니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저는 이 스타렉스 캠핑카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서서 생활하는 건 물론 힘들고 앉아서도 높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 하단 수납 공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캠핑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현재도 100%막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캠핑카를 타고 갈 만한 여행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 데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 많이 다녀보니까 이 캠핑카를 가지고도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구나, 좋은 곳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막 바람도 맞고 다 맞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가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차 안에 있으니까 이게 못 느껴서 그렇지, 바람 진짜 심할 때는 차도 휘청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안에서는 안락하니까 전혀 못 느꼈는데, 만약 내가 두 아이와 함께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힘든데 그냥 올라갈까?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캠핑카 덕분에 정말 편하고, 여행이란 게 항상 그렇듯이 일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야영지가 아닌 곳에서도 차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 덕에 좋은 풍경도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14일 동안 그래도 꽤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던 제일 큰 거는 캠핑카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여유가 없지만 벌써부터 우리도 캠핑카 한 대 장만할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다른 거보다는 안에서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와서 1일 1영상을 하겠다고 영상 편집도 해봤잖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안에서 가능한 거를 저도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장박지도 아니고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캠핑카를 한 대 사서 이동용 사무실을 만들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행작가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갈 일도 많고, 그 외에 솔직히 캠핑이나 백패킹을 다니다 보면은 지방 갈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서 1박만 하고 오기엔 상당히 아쉬워요. 아쉽고 10년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당분간은 백수로 지내게 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충분히 즐기면서 여행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캠핑카가 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이동형 사무실처럼 지방 내려가서 1박하고 산에도 올라가서 1박하고 내려와가지고 캠핑카에서 편히 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캠핑카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캠핑카랑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직접 몸소 느껴보니까 땅덩어리는 작지만 캠핑카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여행이 가능하구나, 이거를 알았고요.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쪽을 뚫고 나간다면은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캠핑카로 전 세계 일주가 가능할 테니까 어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수호와 캠핑카 전국 일주 14일 동안 여행 다니면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리뷰를 마지막으로 캠핑카와는 작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세븐이어스의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한테는 실사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는지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